저만의 부자의 기준은요, 처음에는 돈벌이에 집중을 했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설프게 돈을 벌 때는. 어느 순간부터 느꼈어요.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게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느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넘어서니까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었으면 좋겠다. 러브하우스라거든요. 어려운 사람 집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 회사에서 비용이 대략 한 4,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하지만 그 정도 비용을 들였을 때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많이 축적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더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는 한 10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박치희라고 합니다. 올해 지금까지 했던 기준으로 쭉 가면은 110억 정도 연매출이 나올 예정이고요. 순수익은 연 30억 정도. 보통 주거 공간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오래된 건물을 변화시켜서 그 건물 가치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끗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공간을 제어할 때 이 어설프게 보이는 면들을 다 제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공품도 훨씬 더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끗 차이를 강조하는 디테일이 강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현장이 제일 기억에 남죠. 견적이 한 3천만 원이었고 마진이 5, 60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한 100만 원만 마진을 보고 500만 원을 썼어요. 왜 썼냐? 500만 원을 쓰면 그 집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를 해서 집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니까 회사가 근사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화장실에 한 2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좀 작은 타일에서 큰 타일로 바꿔줬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에 있는 상판, 인조 대리석이 있는데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써서 세라믹으로 바꿔줬어요. 아무래도 공간적인 퀄리티가 확 살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이런 더 좋은 공간들을 만들고 있다 어필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쓴 게 한 5억의 가치가 있지 않았나. 한 2년 전쯤에 그 무몰딩 히든도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형식의 트렌디한 거를 상공간에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거에는 할 엄두를 못 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왜냐면 고객들의 돈은 한정돼 있고. 그때 저희는 그 흐름을 잘 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비용에다가 무몰딩 히든도어 같은 고급 하이엔드 형식의 공사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돈이 얼마 남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작품에 투자한 거죠. 그 과정을 1년 동안 하고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내가 하는 본질에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기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회사에 직원이었고 저 혼자 모든 걸 컨트롤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력이 좀 떨어질 때는 물이 한번 터졌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강남에서 커피숍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지하가 대형 문구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파손된 손실 금액이 2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회사엔 그때 돈도 없고 보험을 든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터지는 순간이 새벽 3시였거든요. 어쨌거나 해결해야 되니까 새벽 3시에 불려가가지고 물 푸고 손해배상 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저한테 제 통장에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이어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 근데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이유는 그 인심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인사이트 얻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심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질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곳간은 비어 있어도 인심은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양계장을 하셨었어요. 계란도 팔고 닭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계속 사셨어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디벨로퍼셨던 거죠. 아버지 세대 때 IMF도 터지고 각종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 많은 재산들이 거의 제로 베이스가 될 정도로 힘든 상황들을 제 눈으로 다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구나. 결국에는 내 실력과 기술력이 있어야만 사업적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를 써준 데가 없으니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 스펙이 이쪽과 부합하지 않으니까. 근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노가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길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해서 이 창업한 걸 기반으로 또 건축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현재 나이는 37살이고요. 27살 때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의학과를 나왔어요. 대학 다닐 때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하지만 제가 느꼈던 건 거기 있는 스펙들이 너무 높아요. 근데 어쨌거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1등만이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1등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했던 거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중견기업에서도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를 좀 다녔어요. 거기가 연봉이 대략 5천 정도 돼요. 1억을 모았거든요. 뭐 막노동할 때는 6만 원 받을 때 있고 10만 원 받을 때 있고 그때그때 일이 있어야 하는 건데 맨날 불러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때 수익이 한 130에서 140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인테리어 회사 들어갔을 때는 월급 80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죠. 그 1억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일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딸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마케팅을 배운 적도 없고 어떤 걸 배운 적도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에 종이컵에 저희 회사 이름 찍어서 돌렸어요. 해달라고. 맛보고 저녁에 일주일 동안 발품 팔아서 다 돌았는데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요. 딱 한 통 왔어요. 여기 도배 얼마냐고. 마케팅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면 돼요. 3D 이미지랑 CAD, 동영상까지 거의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그 비용을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공간에 대한 설계, 시공 비용 또한 보통 마진 한 10% 이렇게 보는 거를 저는 6%, 7%만 보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돈을 못 벌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쌓아왔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일을 따야 되잖아요. 내가 마진을 적게 보든 많이 보든 맨땅에 헤딩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오던 고객이 2명, 3명밖에 없었거든요. 20명, 30명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5년 전이었는데 양평동에 건물을 디벨롭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건물을 10억에 사세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 전세 가격을 공사비 이상으로 태워가지고 10억짜리를 5천만 원 정도에 사시더라고요. 아니면은 그 전세를 좀 월세로 돌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기도 하고요. 그 건물을 5채 운영하시는 분을 뵈면서 일단은 시공비가 적게 들면서 퍼포먼스적으로 유리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불편하신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해지잖아요. 제가 에이스에 가야 되니까. 그런 설비적인 부분, 전기적인 부분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상공간이나 건축이나 주거나 모든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의 맥락은 컨설팅이에요. 내가 이만큼 돈을 들였으면 그 이상의 가치가 나와야 된다. 건물은 가치가 올라야 된다. 저희 회사의 그 시스템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는 소통을 정말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커졌지만 현장에 정말 많이 가요. 거의 새벽에 아침에 현장을 쭉 돌아요. 그날 했던 진행되는 상황들을 매일같이 공유하고 사진을 피드백해주고 어떤 문제가 나올 만한 소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진단해줘서 소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만족도도 그 과정을 통해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감동이란 거는 저는 짜잔 하고 멋있는 거 나왔죠 라는 것보다 그 과정이 있어야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소스는요 많이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보는 인사이트들도 있고요. 제가 사실 뭐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막 여러 개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게 하나 있다면 숙박.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럼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제일 좋은 레벨의 그 스위트룸 같은 데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데는 어떻게 공간들을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만지고 느껴보고 사용을 해봅니다. 사용을 해봐야 그 경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마케팅은 아직도 제가 혼자 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공간 소개하는 것들을 하고도 있고요. 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제 일상을 좀 올리기도 하고 공간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거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현재 회사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케팅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저에게도 아직까지는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좀 가치 있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보육원 내지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700만 원인가 쥐어주고 독립을 시키더라고요. 700만 원 갖고 20살이 돼서 독립을 하려고 하니 취업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혼자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외롭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울타리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실력과 기술들을 가르쳐줘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취업까지 연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나 이런 재단 같은 거를 꼭 만들고 싶어요. 유튜브
저희 채널 홍보를 좀 하자면 저희 인테리어 전문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현장 디테일들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아파트의 집이 어떻게 변화했고 완성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저희 채널 중에 요즘 재밌게 하는 게 러브하우스인데 3회차 있고요. 지금 4회차를 모집하고 있어요.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 굉장히 부족한 사업가라고 생각은 해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